안녕하십니까? 조영무 경제톡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틴 암스트롱의 ECM 모델은 이 시기를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영토, 그리고 부채의 재편으로 설명합니다. 국가 신뢰가 흔들릴 때 프리뱅크 시대는 시작되고 자본은 약속이 아닌 담보와 생산을 선택합니다. 금과 은, 구리, 그리고 우량 주식.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을 건너는 자본의 언어입니다. 조영무 경제톡, 자본의 이동을 읽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두 개의 축 위에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식 패권 인식, 즉 영토와 자원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틴 암스트롱의 경제 신뢰 모델 ECM입니다. 이 모델은 위기의 중심은 국가이고 생존의 주체는 자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마틴 암스트롱의 경제 신뢰 모델 ECM의 핵심은 주기입니다. 경제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 8.6년마다 정점과 바닥을 반복하며 이 주기 6개가 모여 51.6년의 거대한 문명 파동을 만듭니다. 이 파동의 본질은 부채와 신뢰입니다. 부채가 누적될수록 성장은 둔화되고 정점에서는 금리가 가장 낮아지며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신뢰는 이동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자본은 주식과 실물 같은 민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ECM은 바로 이 신뢰의 이동을 읽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 이 51.6년의 거대 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경제 규칙이 통째로 바뀌는 시스템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202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틴 암스트롱의 모델이 가리키는 패닉 사이클의 한복판에서 미국은 유례없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바로 자원 패권의 재탈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압송입니다. 미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마두로 정권이 축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개입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셰일 가스를 넘어선 에너지 공급 과잉을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진압하며 미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파격적인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입니다. 트럼프식 패권주의의 정점이 될 이 사건은 북극 항로의 독점적 장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 묻힌 막대한 희토류와 천연 자원을 달러에 새로운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미국은 우리는 이만큼의 실물 자산을 가진 국가임을 증명하며 달러 지위를 강제로 수호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은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극대화된 전통 제조업, 영토 확장과 분쟁 속에서 실적이 폭발하는 방위산업 그리고 자원 통제권을 쥔 에너지 거물들의 주가는 비이성적일 만큼의 급등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문명이 2032년 정점을 향해 가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불꽃의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석유입니다. 세계 최대급 매장량을 가진 이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 둘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원 통제권 회수입니다. 저렴한 에너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를 $5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면 제조업 원가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달러는 신용에서 자원으로 후퇴하며 생존합니다. 그린란드는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북극 항로, 희토류, 우라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 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국에게 이곳은 영토가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반구 봉쇄선이 완성되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북극 루트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러시아의 자원 수출도 통제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건 군사 패권이 아니라 자원과 통화의 패권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캐지 않은 자원도 금융적으로는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국채 신뢰가 흔들릴 때 미국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땅과 자원이 있다. 달러는 점점 지정학적 자산이 됩니다. ECM에서 이 구간은 매우 명확합니다. 무너지는 건 시장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채, 복지 시스템, 정치적 신뢰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때 자본은 질문을 바꿉니다. 어디가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어디가 살아남는가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불안이 커지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즉 미국 자산으로 몰립니다. 미국의 재정은 약해질수록 미국의 자산은 강해집니다. 사이클과 싸우지 마십시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서구에서 동쪽으로. 2026년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해입니다. 2032년은 종말이 아닙니다. 서구 문명이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달러는 살아남지만 세계의 도덕적 제도적 중심은 이동합니다. 자본은 결국 빚이 아니라 생산으로 이동합니다. 금융이 아니라 실물로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시간을 벌고 아시아는 다음 사이클을 가져갑니다. 2026만 2032는 승자의 시대가 아니라 출구를 먼저 찾은 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은행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해온 신뢰의 구조입니다. 부채가 통제 불능에 이르자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자본은 더 이상 정치에 묶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동합니다. 국채와 현금을 떠나 금실물 우량 자산처럼 스스로를 보증할 수 있는 곳으로. 이것이 바로 프리뱅크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 신화를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국가 부채와 무관한 최종 담보, 금, 화폐이자 산업재인 은, 생산과 에너지, 자원을 담은 우량 주식, 그리고 인프라와 원자재, 영토로 대표되는 실물 자산. 신뢰가 흔들릴 때 자본은 약속이 아니라 담보와 생산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프리뱅크 시대 자본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틴 암스트롱의 ECM 모델은 이 시기를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영토 그리고 부채의 재편으로 설명합니다. 국가 신뢰가 흔들릴 때 프리뱅크 시대는 시작되고 자본은 약속이 아닌 담보와 생산을 선택합니다. 금과 은, 구리, 그리고 우량 주식.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을 건너는 자본의 언어입니다. 조영무 경제톡 자본의 이동을 읽습니다.